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 팀장님 하면 2차전지, 2차전지 하면 손 팀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에코프로 BM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2차전지가 좀 작년만큼 그렇게 막 급등각은 아니어도 뭔가 좀 으쌰으쌰합니다. 그죠? 오늘 방송하는 날도 에코프로 BM이 급등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인 상황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저번에 좀 강하게 말할 걸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탑픽이었는데.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녹화가 3월 25일 월요일인데 네. 저는 항상 방송 준비를 이제 전날에 하기 때문에 전날에 준비한 방송을 베이스로 오늘 좀 특이한 동향이 나오면 추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대금도 근소하게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해 주실 때는 정말 급격하게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근소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언론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어떤 공매도 금지 뉴스나 어떤 삼성 SDI와의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 하루 이틀간의 거래 대금은 에코프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앞서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양극재 관련 말씀을 드릴 때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간의 거래 대금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거래 대금 차트거든요. 에코프로예요? 이게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안 갖고 왔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9만 8천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쳐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 차트를 통해서 하루 단위를 알 수 있는데 근소하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보다 많은 모습.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 이제 양극재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확연하게 좀 거래 대금이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빅 주총 위크 하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는 중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을 하고 계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3월 25일 아침에 이 에코프로가 인니 니켈 광산 지분을 9% 취득했다는 뉴스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더 강한 모습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중에서 나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좀 취사 선택을 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오늘 좀 색깔이 나오는 장세가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연히 작년에 갈 때는 뭐 에코프로가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를 쫓아갔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에코프로 지주사보다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그렇죠? 포스코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제 주가 올라가더라도 BM만큼 못 가는 거예요? 뭐 실적이나 이슈는 어떤 게 있어요? 네. 현재 탄력만 봤을 땐 에코프로 BM이 확실하게 강한 모습이고 리포트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 지주사보다는 양극재 쪽으로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매달 보고 있는데 2024년 1월에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은 3월 달에는 에코프로 BM밖에 리포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에코프로의 실적을 좀 유출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지분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의 지분 50%를 에코프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45%를
에코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HN의 지분 33%를 에코프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은 결국 그들 아랫단에 있는 세계 상장 종목의 실적을 지분만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원래는 지주사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에코프로 CNG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다 이제 에코프로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1분기 실적이 208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할 것이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사실 이익폭이 몇백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였고 4분기에는 1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도 에코프로 BM의 실적에 좀 크게 엇나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러면 딱 뉴스만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매력적인 게 맞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잔잔한 투자가들 이제 개인 투자분들 좀 강하게 어떤 이슈 나왔을 때 좀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조용히 어떤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매수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에코프로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의 외국인 보유 비중 저점이 2023년 5월이었는데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월 11일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3월 22일 16.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2월 12일부터 3월 22일 한 달하고 10일 동안 어떤 지분 변화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꼽아 드릴 텐데 없었어요. 2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점진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 공매도는 2월에 한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에 132만 주가 기록이 돼 있었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130만 주가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2만 주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뭐야? 에코프로 공매도가 안 줄었다는 거야? 사실인데 공매도가 2월 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2월 달에 녹화해드린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그때 공매도가 약 10만 주가량 줄어들었고 지금 3월 달에는 2만 주밖에 줄어들지 않아서 아쉬워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주총회를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에코프로 주주총회가 3월 26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편집본을 보신 투자분들께서는 아마 주주총회 끝난 뒤에 보실 건데 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나온 모멘텀을 이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 얘기가 뭐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액면 분할 뉴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아마 의결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불협화음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기 배당을 또 진행한다고 한답니다. 연간 배당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 진행했는데 배당 수익률은 한 0.8%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자가 나와서 배당을 진행을 하지만 국내 투자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2조 원가량을 투자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 전구체 공장에 6,900억 원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과 수산 리튬 공장에 3,200억 원 1,600억 원 기록을 이제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저는 이 주주총회보다 원래는 제가 에코프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방송을 준비했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수급 동향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순매수가 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산 수급이거든요. 정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이 에코프로가 주주총회에서 내놓을 뉴스보다 이 인니 니켈 광사에 투자한 거를 더 투자 포인트로 잡았다.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안건들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이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승인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제 지주사라서 에코프로를 사람들이 좀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 BM을 좋게 보셨고 이제 사업회사로서 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관전 포인트는요? 네, 확실하게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개 방송 연속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탄력적인 모습 보여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순 매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많이 앞섰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에코프로 BM 지금 거래 대금 여기 보면 434812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거래 대금이.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를 좀 압도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NAT투자증권에서 나온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는 208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을 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고객의 성장세는 유지되겠으나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이제 고객사는 좀 판매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리포트에는 이 기업이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검색을 해왔어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은 삼성 SDI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SK온이 이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발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모멘텀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이 좀 낙수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근소하게 막 이렇게 막 1% 2%씩 넘나들지는 않지만 0.2% 0.3%씩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2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공매도가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공매도가 줄었고 3월 달은 조금 횡보를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3월 달에 공매도가 꽤 줄었습니다. 2월 21일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가 이제 2월 6일에 492만 주, 그 다음에 2월 21일에 470만 주, 그 다음에 3월 20일에 469만 주로 보면서 2월 후반부터 3월 초반까지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 지금 당장은 좀 근소하게 공매도가 많이 줄진 않았지만 2월 후반부나 3월 초반부에 상당히 좀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2025년부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GM이나 BMW를 합작 공장을 건설한 부분들이 2025년부터 가동 예정인데 그 미국 전방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아마 내일 주주총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례 상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코스피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이 50등 안에 들면은 거의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했을 때 50등 안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 어떤 저항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공매도를 얼마나 환매수해야 되는지는 기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LNF랑 HLB 사례를 봤을 때는 공매도 한 3분의 1이 환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매도 비중을 469만 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469만 주 중에 약 180만 주가 환매수가 됐을 때는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4,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 시총이 약 29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9조 중에 4,800억이면은 주가로 따지면 약 플러스 한 10에서 15% 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섭죠?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공매수가 한 3분의 1 들어오면은 내 기대 수익률을 15%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HN이 3월 들어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급등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6만 원의 주가가 장중에는 10만 원도 찍은 것 같아. 지금 한 9만 원 미친데 에코프로 HN은 최근에 무슨 이슈로 오른 거예요? 네, 확실하게 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에코프로 HN의 시세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전 에코프로 HN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손절을 너무 못하는데 에코프로 꼭 사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 에코프로를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좀 양극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거나 뉴스를 잘 찾아보시는 분들 에코프로 BM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HN은 정말 좀 이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빠르게 상승했을 때 그 순환매가 들어오는 걸 좀 원하시는 분들 그런 매매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께 에코프로 H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걸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슈팅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HN이 뭐 당일에 쫓아갔으면 모르겠는데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상승한 게 에코프로 BM의 상승이랑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뉴스는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악플이 많이 달릴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악플 다신 게 아니고 기자분한테 악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HN의 상승 사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어떤 전고체 소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이제 뭐 소재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E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에코프로 HN이 전고체 소재 가담할지도 모른다. 전고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좀 엮였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현호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관련 뉴스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원자력이나 뭐 AI 나올 때 이제 뭐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뉴스 나올 때 온실가스 이야기가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환경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동에 보더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그런 뉴스 나왔을 땐 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탑픽을 에코프로 HN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MSCI 편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좀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머티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네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퍼가 상장하고는 엄청 강했었는데 그죠? 에코프로 머티 퍼가 500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중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작년 11월 27일에 나왔던 뉴스에 좀 추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11월 27일에도 누구랑 얼마 전구체를 계약했는지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익절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손절을 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주고 있는데 이 뉴스가 구체화된 시점은 늦었죠. 구체화 사이에 조금 눌림목 만들 때 투자를 해보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 주가 움직임하고요. 관전 포인트 봤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 오늘도 누구 탑픽은?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추이도 괜찮고 거래 대금이 독보적이죠. 이제 보면은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치를 들었을 때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확실하게 추세를 변화시키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사이에서는 어떤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더 강하게 갈까 이렇게 좀 관망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오늘 뭐 LNF 투자 뉴스, 에코프로 뭐 인도 니켈 광산 지분 참가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은 좀 에코프로 BM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 실려 있고 우상향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에코프로 BM을 좀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이 거래 대금 실리기 시작했을 때는 에코프로 BM만큼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매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나온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고, 네,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될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가는 뭐 그렇게 탄력 있게 가지는 않는 흐름들이에요. 최근에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룹주들.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편을 보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거래 대금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균일하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당 거래 대금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저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하는 섹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에 자신 없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한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외국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작년 상반기처럼 폭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저번 녹화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주에서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뉴스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뉴스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화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뭐 추세가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고 포스코홀딩스가 한 방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목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개인이라고 잡았어요. 그다음에 그를 돕는 기관, 외인은 냉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 수급원은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조금 냉철하게 보고 있지만 시세가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홀딩스부터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뭐 해외의 그 리튬 이 자원 개발 그죠? 이런 뉴스가 과거에도 꽤 나왔었는데 요즘은 뉴스 모멘텀이 많지 않다 하셨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1사분기 실적 리포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1분기 매출액은 18조 7,13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한 철강 기업이 아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리포트는 읽어보는데 그 증권사분들께서 조금 몸조심을 하는 건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철강 매출이 거의 8, 90이고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10에서 20인데 정말 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 투자자분들께 구미가 땡기려고 한다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차지하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질 것이고 네. 그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애널리스트 아니라 회사 측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제가 차트를 늘 보여드리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월에 바닥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 3월 초반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떠나는 외국인 탄소 배출 기후 리스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저번 녹화 때 이제 2월 11일인가 그때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 1월 말에 나왔던 그 신한투자증권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써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외국인의 동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인의 이탈이 이제 3월 초반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 외국인이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국인들 아마 그런 것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기관과 개인 투자분들이 그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에코프로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월 후반부터 3월 초반 이제 2월 후반에 꽤 줄었습니다. 제가 2월 11일에 녹화를 하고 갔으니까 2월 중후반 데이터는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6일에는 102만 주였는데 2월 29일까지 79만 주까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0일에는 84만 주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 공매도를 진행한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겠죠.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질적인 현물로 매도를 했고 공매도는 기관이 진행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은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포스코홀딩스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줄었다. 그 좀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예. 포스코홀딩스의 자사주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업 분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자사주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소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각이 지금 당장 진행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주가 870만 주가량 10.28%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월 21일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기대감은 이때 이 자사주 소각이 정말 금방 오진 않는다. 하지만 투자 인사이트 3을 그런 가치는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 이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CEO가 바뀌었는데 네. CEO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봤던 그 장 대표님께서 네, 이제 장인화 회장, 장인화 예. 회장님께서 대표자가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리튬의 경우에는 글로벌 3위 기업으로 목표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방향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주면 제가 더 신나서 말씀을 네.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횡보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곁을 개인과 기관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셨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졌고 사업회사, 양극재 회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BM처럼 퓨처엠도 홀딩스보다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포스코 네.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BM한테 상대적으로 밀렸지만 오늘 나왔던 그 인도 니켈 광산 이제 지분 취득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에다 좀 훈풍을 준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런 부분에서 좀 거래 대금이랑 이런 것들이 좀 변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안정성 측면에서 늘 좋아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준 게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2차 전지를 우리가 3일
일주일 만에 수익을 보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체인을 갖추겠다. 밸류체인을 갖춘다는 건 결국 비용을 줄여서 실적을 크게 개선시켜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 줄어든 1조 1,00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행인 부분은 4분기에 적자 발표 이후에 바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단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NCA, NCM은 다결정은 이 N과 C와 A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단결정은 이 NCM을 한 번에 뭉친 입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과 나왔지만 화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다결정이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다결정을 이제 매출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둘 다 근소하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제 변화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탄소 배출과 관련 있다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7.22%였는데 3월 22일 기준으로 8.04%. 하지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해서 맞지만 괄목할 정도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매도 추이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공매도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공매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근소하게 공매도가 증가했다. 그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장이나 포스코 회장께서 2차 전지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료 공급망 관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예전에 이제 원료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구매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을 줄인다는 뉴스인데 그 뒷부분에 더 주목할 내용이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 공장 관련 수주가 나오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GM과의 이제 양극재 조달 뉴스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 뉴스가 아니었지만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에 대한 훈풍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로 훈풍이 낙수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약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약간 수그리고 가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밸류 체인을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GM이라는 전방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단일 공급 수주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고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사실 포스코 DX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그죠? 상당히 탄력적으로 갔는데 요즘은 또 DX도 별로 관심이 없네요 시장에서. 네, 만약에 이제 포스코 DX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 가고 있으니까 횡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포스코 DX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저도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에코프로의 훈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차이점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꼬리가 많이 안 나왔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제 꼬리가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투자분들은
오늘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들의 훈풍은 에코프로로부터 불어온 훈풍이 맞구나.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 빌부터 사는 그룹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오면은 반드시 낙수효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포스코 DX는 과연 어느 섹터의 종목이냐? 정답은 다양한 섹터를 둥글둥글하게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섹터의 올라가는 섹터에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면 2차 전지로 엮고 그죠? 예를 들면 뭐 또 그룹 내 뭐 IT 솔루션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올라가면 글로 붙이고. 근데 확실하게 이제는 조금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오는 것도 다 아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봇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고 뭐 에브리봇 가면은 당연히 그 대형 지주사랑 관련 있는 뭐 ICT 기업, 뭐 스마트 팩토리 기업, 로봇 기업 이런 종목들이 낙수효과를 얻게 돼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엔젤 로보틱 상장이 내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포스코 DX는 강세를 안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포스코 DX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2차전지로 보는 뷰가 많은가 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포스코 DX 앞으로 평생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수급이 어떤 뉴스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정말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관련으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확실하게 ICT 관련으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스코 DX가 어떤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요즘 대기업들이 지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뭐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포항, 광양, 성남에 ICT 코딩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뉴스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포스코 DX가 이 플로틱이라고 하고 있는 물류 로봇 솔루션 기업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ICT 기업으로의 변모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증권사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포스코 DX가 철강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간다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I 시장을 본격 공략을 하면서도 산업용 AI 자동화 제품을 납품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항 제철 공장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하던 물량에서 일부를 대동기어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아무래도 리포트가 나와요. 2024년의 실적이 2023년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를 리포트를 꾸준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대동기어한테 나눠준 이유를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DX가 캐파가 부족해서 나눠준 거라고 한다면 포스코 DX는 정말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대동기어한테 나눠준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저는 오늘 토픽을 포스코 DX를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포스코 DX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야고 한다면 약간 뭐 기대 수익률이나 어떤 홀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가는 비중 이런 것들은 좀 재판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 얘기하면서는 토픽을 에코프로 BM으로 꼽았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팀장님 토픽은? 네, 저는 당연히 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기업이 이제 저도 이제 수급 동향보다는 수급 동향을 보고 이제 녹화랑 전전 녹화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지주사랑 양극재 간의 극명한 온도 차이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의 특징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투자 포인트가 밖으로 표출됐을 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어떤 상장 뉴스를 내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밸류체인을 갖춰서 비용 감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분들은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는 이 밸류체인 갔었을 때 어떤 이제 비용 감소 그다음에 확실하게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흑연에 대한 반사 수익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인사이트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1개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이것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장에 기관은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 좀 포스코 그룹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나올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개선된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전지도 관심이 많지만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AI로 갔던 거고 그죠? 최근에는 뭐 일단 DRAM 쪽도 좀 돌아서고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CXL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HBM에서 그죠? 반도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2차 전지만큼이나 반도체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용어 정립은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증권 TV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 막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용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저장할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 들어보실까요? 램이나 DDR5, GDDR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다 제외한 것들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저장이 아니라 연산, 논리, 작업 등과 같은 정보 처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CPU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게 나와 있고 용어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CXL 이제 CPU랑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PIM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는 영역이 갈려 있는데 CXL과 온디바이스 AI, HBM, PIM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랑 이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는 HBM 관련주, CXL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지만 정확한 구분은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제 팹리스라고 하면은 이제 팹과 레스의 합성어인데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이제 공장이 없어요. 이제 설계하는 곳만 설계소만 있는 겁니다. 팹이 없다 이거예요. 팹리스. 팹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계업체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반도체 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를 드는 게 이제 인텔,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영국의 ARM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설계만 전문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가 이제 설계를 안 하고 설계도를 준 기업들의 설계도대로 생산을 해서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서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는 TSMC랑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고 네.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나온 지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은 디자인 하우스. 그거는 그 팹리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팹리스와 파운드를 연결해 줘서 상호 기업을 이제 서로 보완해 주는 기업인데 저도 이제 그 업에서 전반으로 이제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설계 업체랑 파운드리 기업이랑 이제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차를 직접적으로 이제 서로끼리 간에 다이렉트로 잡아주면 좋을 텐데 이제 중간에 좀 브로커 같은 걸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서로 맞춰줄 수 있는 설계 이제 도구를 맞춰주는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 주어서 상호 기업을 서로 보완해주는 기업을 이제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만한 종목들은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되 요 정도까지만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파운드리는 원래 주물 공장이라는 얘기, 공장 찍어내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솔루션 혹은 디자인 하우스는 조금 생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뭐라는지 잘 모르는데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포인트예요? 네, 반도체 시장.
근데 확실히 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략을 해야 되고 메모리 어차피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어차피 눌림목 만들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략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꾸준히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비디아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몰라도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너무 애처로워서 알고 계시라 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2년 3년간의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근 일주일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도체 이 수급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GTC 2024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 모멘텀이 나왔었고, 그다음 젠슨왕 CEO가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강세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가 이제 돛을 달아준 게 FOMC 결과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GTC 2024 저번 주에 개최가 됐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뭐 실적 가이던스나 그다음에 신제품 공개하고 앞으로의 2024년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부분이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설계하고 있는 GPU가 2배 이상 팔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PC용 SSD를 공개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XL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저번 주의 이야기고 저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저PBR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융주나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였는데 트리거는 이 뉴스가 됐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정말 이 HBM3 관련해서 치고 나갈 때 삼성전자 못 갔던 이유가 수율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동일 양을 찍어냈을 때 양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보고 있는데 친필로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GTC 삼성전자 그 부스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시제품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했고 뭐 프루브라고 써서 승인했다는 건데 그게 공식 문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해서 그 부스에서 사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해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 스폰서 회사인데 돈 내고 왔는데 그런 개념이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고서 네. 사실 여부 체크하면서 또 매매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이제 수요일 아침 9시 열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AI나 뭐 고객 경험, ESG 같은 미래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나왔는데 경계현 사장께서 삼성전자 사장께서 2-3년 안에 반도체 1위를 되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한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발언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 마이크론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엇갈려요. 마이크론을 정말 메모리 반도체 기준점으로 봐야 되냐. 근데 솔직히 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3등이고 점유율도 사실 10% 전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정말 대장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마이크론 완전 대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마이크론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에 도움을 주니까 대장 취급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마이크론이 이제 매출이 거의 50% 증가했고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HBM3 관련 매출이 아니고 기존 정통 메모리 반도체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2024년 1분기에 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거래 가격이 1월보다 3.8% 정말 2차 전지랑 비교하면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훈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원래 흑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아니고 이 가전제품에 의한 흑자였기 때문에 이제 좀 삼성전자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신 분들 계셨는데 이 마이크론이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삼성전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그 업종 성격이 마이크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마이크론만큼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가장 최전방은 엔비디아가 끌어줄 거고 마이크론이 끌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단기적인 차익실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관심이 많죠. 그다음에 이슈도 많은 상황들이고요. 반도체 기본적인 이제 구분하고요. 최근 뉴스를 봐주셨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 기업들 흐름을 좀 보죠. 일단 HBM 하면 한미반도체,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수페타 시리즈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저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공략 포인트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저 탑픽을 또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미반도체는 정말 이 HBM 관련했을 때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종목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3분기 실적 발표니까 약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두 어닝 쇼크 나오면서 네. 한미반도체가 실망을 줬었는데 4분기에 바로 이제 2분기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미반도체는 5글자 검색을 해보면 수주 뉴스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수주가 2천억이 돌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HBM3용해서는 이제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HBM3를 생산하기 위한 TC 본드 관련했을 때는 정말 1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2027년까지 3년치 물량도 거의 다 이제 주문이 다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 우상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반도체 오늘 3월 20일 오늘 장세 보면 오전장에는 확실히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돼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 소액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지지권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HBM3나 엔비디아에 대한 뭐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를 반드시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좀 매매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죠.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네.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에 필요한 MLB 고다층 기판입니다. PCB 기판, 네. 고다층 기판을 만들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또 나올 것이다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AI 가속기 수주로 올해 G사향 예상 매출액이 2,803억 원으로 2022년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2022년 너무 잘했다 보니까 2023년에 상대적으로 좀 못해 보여요. 하지만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2022년에 보여줬던 실적을 좀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추측은 G 사면 구글이 아닐까. 만약에 알파벳이라고 하면 A라고 했을 텐데 G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1개월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 순매수가 특히 큰 모습. 하지만 수급 동향은 참고 자료이지 변동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비했을 때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박스권 하단부나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가온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고 삼성전자 최대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일단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장점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은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삼성전자 기업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분기 실적을 보면 조금 들락날락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KB증권에서는 가온칩스가 밀려드는 수주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근데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하지 못할 때는 하방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오늘 그렇죠. 일단은 저는 가온칩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최근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사이 혹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볼 종목은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고요. 가장 최근에 좀 수모를 겪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 재무 가치는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TSMC랑 원래는 TSMC 관련 종목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ARM 관련 모멘텀도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TSMC의 글로벌 8개 협력사가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 IR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파트너사가 더 생길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TSMC뿐만 아니라 이 해외 IR을 통해서 ARM 관련 모멘텀도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고배를 얻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 네. 처참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뉴스 나오거나 뭐 AMD 뉴스 나올 수도 있고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TSMC랑 ARM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에이징랜드를 관심 종목에 안 넣어 놓으실 분들은 안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나 좀 단기 매매 좋아하신 분들께서는 좀 뉴스 추적이 잘 되신 분들께서는 에이징랜드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종목이 많죠. 시장에서 이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쭉 몇 개 종목을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됩니까? 관심 기업들은 이슈 기업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접근해 볼 만한 탑픽주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가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 확실하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변동성이 발생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땀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은 팀장님 많이 나는데. 그게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장비 부품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로티베큐움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건식 진공 펌프는 어떤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뭐 전공정, 뭐 중간 과정, 후공정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사양이 높은 공정일수록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과정에서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에서 실적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실적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업황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캐즘 현상이 나오거나 어떤 재고가 축적되면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할 때는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에로티베큐움 같은 경우는 SNS텍과 더불어서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에서 20%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3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지분을 7.12%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에도 이제 공정 장비를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지아주에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이제 그 주주총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32년부터도 약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는 에로티베큐움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공정이 있을 때는 건식 진공 펌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는 좀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LOT 베큐움이 국내에는 경쟁 기업이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LOT 베큐움의 당분간의 실적 우상향세는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충분히 스윙 관점 보신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음봉 나오고 있지만 21선과 61선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집본을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박스권 하단부에서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는 뭐 관심이 많은데요. 좀 덜 오른 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LOT 베큐움을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열정적인 손 팀장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다음번 오실 때 LOT 베큐움이 쫙 오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